며느리가 남긴 마지막 음성. 70대 후반의 한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랜 세월 갈등했던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차가운 말을 내뱉던 그녀는 며느리의 물건을 정리하다 우연히 스마트폰 속 음성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며느리의 숨겨진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과거의 기억은 점점 왜곡되어 갔고 음성 속 진실은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죽음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너무 늦게 알게 된 사랑과 후회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기억이 사라져가는 머릿속에서 그녀가 붙잡으려 했던 건 단 하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올해 78이에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혼자 사는 게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게 잦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 정신은 멀쩡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사 선생이 뭐라 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약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죠. 며느리 정은영이 매주 찾아왔어요. 반찬통을 들고 약을 챙겨주러 오는 거죠. 저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여자가 진심으로 날 챙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의무감에 남들 눈치 보느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아들이 죽고 나서 더 심해졌죠. 우리 아들. 그 아이는 제 하나뿐인 자식이었어요.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울기만 했어요. 그냥 계속 울기만 하더군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울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들이 돌아오나요? 저는 며느리를 원망했어요. 그날 아들이 나간 건 며느리와 싸우고 나서였거든요. 며느리가 붙잡았으면 아니면 싸우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은 집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 사고도 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며느리 얼굴을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피했어요. 처음엔 자주 찾아왔는데 점점 뜸해졌죠. 그래도 아주 끊지는 못했나 봐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왔으니까요. 올 때마다 어색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도 며느리가 왔어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말했죠.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멀쩡해. 나 혼자서도 잘 살아.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그래. 알아서 다 해. 걱정 말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고양이 초롱이한테 밥을 주더니 곧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죠. 병원으로 가보니 이미 늦었더군요. 즉사였대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데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며느리 친구들이 몇 명 왔고 동네 사람들도 몇 있었죠. 모두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이었어요. 아들에 이어 며느리까지 잃은 시어머니. 그렇게 보였겠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슬프지 않았어요. 아니, 슬픈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오히려 이제 편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얼굴 보면서
속 썩일 일도 없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두고 간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반찬통, 빨래 바구니, 그리고 스마트폰. 그 폰은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 탁자 위에 두고 간 거였어요. 저는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귀찮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전에는 며느리가 와도 조용했는데 이젠 그 조용함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초롱이도 밥을 잘 안 먹더군요. 며느리가 주던 밥이 그리운가 봐요. 어느 날 밤 초롱이가 탁자 위로 올라가서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야, 거기서 내려와. 그깟 거 버려야 하는데. 그러면서 폰을 집어들었죠. 그런데 화면이 켜졌어요. 비밀번호 없이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음성 메모 앱이었죠. 저는 무심코 그걸 눌렀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제 꿈에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죽은 사람 목소리가 폰에서 나온 거예요.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다시 폰을 주워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음성 메모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더군요. 저는 겁이 났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걸 남겼을까?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폰을 켰습니다. 이번엔 다른 파일을 재생해 봤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된장찌개가 맛있대서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만든 걸 맛있게 드실 때면 정말 보람 있거든요. 비록 표정은 안 좋으셨지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기억이 안 났어요. 아니,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며느리한테 맛있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죠. 그럼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치매 때문에 불안해졌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 말이 진짜라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한 거니까요. 며칠 동안 계속 음성 파일을 들었습니다. 하나씩 재생할 때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요. 어머니는 나를 미워하진 않아요. 그냥 나처럼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이해해요. 저도 가끔은 제가 싫으니까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울컥했어요. 며느리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상자에 담고 화장품을 버리고 그러다가 옷장 깊숙이 숨겨진 노트를 발견했어요. 일기장 같았죠. 펼쳐보니 며느리 필체였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차갑게 대하셨다. 하지만 괜찮다. 언젠가는 풀릴 거라고 믿는다. 아버님, 생각이 난다.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실까. 나도 외롭지만 어머니가 더 외로우실 것 같다. 오늘은 어머니가 밥을 안 드셨다. 걱정된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스마트폰으로 돌아가서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엄마에게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일이 몇 개 더 있었죠. 그 중에 들으면 안 되는 음성이라고 제목이 붙은 게 있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그 파일을 열지 못했습니다. 왠지 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환청이 들렸어요. 며느리 목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말 다 못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치매가 심해져서 한청까지 들리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초롱이도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쳐다보는 걸 보면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씨, 치매 시작됐대. 며느리 생각에 미쳤다더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남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집으로 돌아와서 결심했습니다. 그 파일을 들어야겠다고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떠나려고 해요. 잠시요. 너무 숨이 막혀서요. 집에서 좀 떨어져 있고 싶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걱정되지만 저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와 마지막으로 싸웠던 날이요. 제가 뭐라고 소리쳤죠. 당신이 이 집 망쳤어. 우리 아들도 당신 때문에 죽었어. 며느리는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그날 밤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감싸 쥐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떠나려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겁니다. 밤새 울었어요. 처음으로 며느리 죽음이 슬펐습니다. 아니, 슬픈 정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죽인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음성 파일을 계속 들었어요. 며느리와 대화하듯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초롱이가 제 곁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키우던 고양이인데 요즘 들어 저한테 더 다가오더군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기를 쓰시는 게 좋겠어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마음을 적어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음성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처럼요. 은영아, 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구나. 초롱이가 맨날 문 앞에서 기다려. 내가 올 줄 아나 봐. 녹음을 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며느리한테 전하지 못한 말들을 이렇게라도 남기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 음성 파일을 정리하다가 사고 다음 날 날짜로 된 파일을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며느리는 그날 새벽에 즉사했는데요. 손이 떨렸지만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엔 제게 미소 지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미소 하나면 충분해요. 배경에 병원 기계음이 들렸어요. 삐삐삐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 목소리도요. 혈압 떨어져요. 심폐소생술 준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대체 뭐죠?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녹음한 걸까요? 아니면 죽은 뒤에 남긴 메시지일까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죠. 경찰은 의아해하면서도 확인해줬어요. 즉사 맞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망 확인됐어요. 그럼 병원엔 안 갔나요? 일단 구급차로 이송은 했습니다만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구급차 안에서였구나. 며느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생각한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음성을 모두 들었어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하려고 애썼죠. 제가 외로운 걸 알았고 아들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동네 어르신 모임에 나갔어요. 그분들께 며느리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이게 우리 며느리 목소리예요. 모두들 조용히 들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죠. 며느리 참 착했구먼. 목소리가 살아있는 것 같네. 집으로 돌아와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한테 쓰는 편지요. 은영아, 오늘 된장찌개를 끓였어. 내가 만든 것처럼 짜게 했어. 너 짜게 하는 거 좋아했잖아. 초롱이가 밥을 잘 먹었어. 내가 사준 사료 아직 남아있어. 다 먹으면 또 사야겠다.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모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목소리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들었거든요.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았으니까요. 단 하나, 며느리 폰만큼은 꼭 가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방은 작고 깨끗했어요. 창문 밖으로 나무가 보였죠. 저는 침대에 누워서 며느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계속 들었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뭘 들으세요? 며느리 목소리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간호사가 폰을 충전하려다가 재생되지 않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일 마지막 파일이었죠. 간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병원에서 들은 말이에요. 어머니 병이 심해질 거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찾아갈게요. 어머니가 저를 기억 못해도 저는 어머니를 기억할게요. 평생요. 사랑해요, 엄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그래, 내 딸 아니, 내 은영아.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과 아들도 있었어요. 셋이서 저를 보며 웃고 있었죠.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며칠 뒤 새벽이었어요. 간호사가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이어폰이 꽂혀 있었죠. 화면에는 재생 중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먼저 말해요. 사랑해요. 간호사는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아줬어요. 제 얼굴은 평온했답니다. 마치 편안한 꿈을 꾸는 것처럼요. 초롱이는 요양원에 남겨졌지만 다른 어르신이 돌봐주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키우던 고양이니까 저라도 잘 돌봐야죠. 동네 사람들은 그날 밤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대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그게 정말 며느리 목소리였는지 아니면 바람 소리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며느리가 저를 용서했다는 걸요. 그리고 저도 이제 며느리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됐어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요.